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12월 3일 이번 주 특집 진시황 16강 진출기념 특집 진시황 네. 어제 또 한 편의 드라마를 쓰고 그리고 또 한국 축구가 그래도 죽지 않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계좌 죽지 않는구나. 이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한 오늘의 특집 진시황 코너 16강 진출기념 종목 대방출 2차 전지 종목 참고 대개방 사장님이 미쳤어요. 오늘 가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축구 보시느라고 많이 목도 좀 쉬셨을 거고 이야 하고 새벽에 하셨으느라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기분 좋은 피곤함은 모든 컨디션을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잠깐 오늘 토요일 날 좀 눈 좀 붙이셨을 걸로 보고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 내 계좌도 16강 가자. 아니 16강이 아니죠. 내 계좌 우승으로 가자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시장과 종목들 얘기를 할 수 있는 진시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시황의 손흥민 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업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약간 좀 이상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얘기는 조금만 드리고 종목적으로 좀 스터디하면서 올해 끝이 아니다. 뭐 보통 보니까 아직도 올해 계좌가 회복하려면 멀었어. 이거 언제 회복하나? 라고 처지는 순간 그럴 때는 내 기분도 처지고 주식하기 싫어지고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챙겨야죠. 액티브하게 내년 올해 안 됐으면 내년에도 넉넉하게 해서 언젠가는 원금 회복 플러스 알파 그를 위해서는 당연히 더 노력도 하고 더 좀 체크할 거 체크하고 올해는 시장의 매크로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들 그러죠. 내년은 또 엄청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장에서 또 매크로 변수도 엄청 또 왔다 갔다 할 거고 시장도 엉망일 텐데 정말 가시밭길 같은 한 해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죠. 그래도 종목에 집중하고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종목을 잘 챙겨가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시장은 그래도 내 계좌 왜 이렇게 수익이 나지?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남들이 하는 얘기 그냥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저희 계좌 잘 챙겨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023년도 8.15 머니토크와 함께 잘했죠, 임 대표님. 안 계시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번 주 어제까지 나왔던 미국 시장 보게 되면 또 미국 시장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시작부터 며칠 또 한 4% 올랐던 거 이거 그냥 장난인 듯 하지 그러면서 또 쭉 움직였다가 고용보고서 발표했습니다. 고용보고서 발표하고 내용들을 뜯어보니까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실업률도 안 떨어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고용도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보통 그랬죠. 지금까지는 좋은 뉴스는 연준이 안 좋게 해석해서 여전히 경기가 괜찮네. 금리 세게 올려. 라고 했던 good is bad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나쁘게 해석을 안 하는데요. 굿을 그대로 굿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옵니다. 이게 원래 정상적인 거죠. 나쁜 건 나쁜 거고 나쁜 걸 왜 좋게 생각하고 좋은 걸 왜 나쁘게 생각하는지는 이게 이제 시장이 그런 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젠 특이한 변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변화를 좀 예고하는 건가 그러면 좋긴 좋은 건데 그렇다고 달러가 강세로 아주 강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어제는 또 금리는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봤을 때 뭔가 이게 과거보다는 좀 약간 자리가 잡아가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움직임은 나왔지만 중요한 거는 고용보고서 하나 가지고 연준의 입장을 또 이렇게 막 유추해서 가는 거는 너무 먼 얘기고요. 그냥 12월 중반 때 가서 FOMC 회의 열리는 거 보고 점도표 보고 이제 이번에 나오는 점도표를 가지고 지난번 9월 달에 그 가을 때 나왔던 점도표는 일단 내년 말 정도쯤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점도표가 또 다들 지난번엔 그랬지만 이번엔 달라라고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는 한국 증시는 이게 뭡니까 또 그냥 좀 될만해서 그냥 이렇게 달렸다가 좀
끝났으니까 MSCI 리밸런싱 끝나고 12월 달인데 우리 산타 선생님도 오실 텐데 그러면 거기다 우리가 마중 나가야죠. 그럼 마중 나가기 위한 양봉의기를 쫙 깔아줘야죠. 무슨 여기다가 그냥 폭포수를 만들어 버립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단기 추세 이탈했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수급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어제만 나왔던 거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기관 뭐 기관은 짜증나니까 안 볼게요. 네. 맨날 뭐 주대도 없이 외국인들만 따라가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이러고만 하고 있습니까? 네. 하여튼간 외국인들 매도로 돌변하고 지금 보게 되면 선물 장중에 또 8,000개까지 들어오다가 싹 또 이제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매도 기조입니다. 풋옵션을 좀 많이 삽니다. 네, 이런 기조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하는 변화를 보게 되면 이걸 약간 좀 연장해서 지난 11월 달에 옵션 만기일 때 이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일단 외국인들은 주식 사죠. 이거는 약간 MSCI 리밸런싱과 관련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조를 보면 선물이 매수로 갔던 부분들이 바뀝니다. 게다가 누적적으로 보게 되면 풋옵션 매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 변화 쪽에서 외국인들이 약간 이제 기준점에서 좀 뭔가를 바뀌어간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시각 같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기조에서 물론 2,500 못 가, 2,550선 못 가, 뭐 이런 단정적인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수급과 함께 바뀌게 되면은 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시장이 바뀐다. 그러면 트레이더들은 시장에 적응해야 됩니다. 혹시나 이거 센타릴리가 나올 것 같아서 막 또 준비를 하고 종목들을 이렇게 쫙 전방위적으로 펼쳐놔서 가즈아 했던 거를 또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오지 않고 외국인이 포르투갈이면 참 좋은데요. 네, 외국인 호날두 한국 선수였죠. 네, 보니까 득으로 패스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빌미로 그래 외국인들도 이런 호날두 정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자 내 득을 밟고 자 2,500, 2,600 가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날도 형처럼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거 이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일단 꺾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그럼 쭉 매수했던 게 그냥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매수가 들어왔던 거고 그게 딱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나올 수도 있다는 증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일단 첫째로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글로벌 증시나 해외 동향 따라서 바꾸겠다. 그리고 또 보니까 지난주에 공교롭게도 신흥국 쪽으로의 주식형 펀드 자금들이 유입되다가 한국 쪽은 딱 매도로 유출로 바뀌었더라고요. 유입 계속 한 6주 정도 매수가로 들어오다가 한 주 정도 뚝 빠지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MSCI 리밸런싱 나오고 계속 괜찮길래 그러면 이거 뭐 그래도 계속 한 주만 그러고 그 다음 주는 다시 매수로 유입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요게 그런 효과가 또 나오지 않나라고 지금 또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외국인들은 2,500선 바로 못 가. 너희들의 기대일 뿐이야 라고 한번 꺾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또 주목할 상황들이고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도 좀 전방위적으로 펼쳤던 거를 좀 접었습니다. 접고 약간 종목들과 그리고 좀 만약에 대응한다고 해도 좀 짧게 하자라는 쪽으로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여기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빠지냐 아닐 수가 있는 게 지금 정배열화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렇게 하락할 때 보게 되면은 저항만 받게 되면 계속 빠지고 저항만 받게 되고 빠지고 하는 현상이 이번엔 반대로 정배열 쪽에서는 의미 있는 자리 들어가게 되면 돌리고 의미 있는 자리 들어가면 돌리고 하는데 그걸 또 무참하게 수급적인 압박으로 계속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게 하나씩 무너지면서 일단 별 일 없어 라고 생각하는 주요 지지권까지 이탈된다. 그럼 그때 하락 가속화가 나오죠. 근데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좀 끊어주고 할 수 있는 변화가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서 이제 흐름 봐서 여전히 잠깐 반등이 들어오고 시장 흐름들 되돌림이 나오는데 여전히 수급들이 안 좋다. 그럼 저희가 해야 될 거는 고점 매도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고점에서 물량을 계속 줄이는 쪽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음 주에는 이거저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축구 봐야죠. 네. 다음 주에는 딱 2개. 뭐 기관은
별 필요도 없고요. 외국인들 현물 주식 쪽에서 계속 이런 매도 기조 쪽으로 가닥을 잡느냐.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체력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 예탁금이 계속 50조 대에서 줄줄줄줄 빠져나가고 주식 해서 뭐해? 차라리 그냥 고 예금 금리 높은 거 갈아서 들자. 이걸로 그냥 딱 10년만 들어가면 네, 단순 계산 50% 수익이다. 5%짜리 들어가게 되면 50%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꾸 고금리 안정적인 상품을 찾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야 주식 계좌에서 다 돈 빼서 그냥 글로 가라고 또 주변에서 많이 조언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안 좋은 예, 좀 욱하는 뉴스가 그런 거죠. 야, 너 뭐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돈도 못 벌면서 그냥 예금해 이 얘기. 네, 아니면 또 무조건 네, 그런 거 있죠. 야 거기 못 가 손절해. 예, 손절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또 무조건 손절은 무슨 망국의 지름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는데 아닙니다. 손절은 항상 내가 트레이더다 생각하게 되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번에 또 많이 당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차라리 중간에 이상하다 싶었을 때 정리하고 현금 갖고 있다가 기회를 노렸을 때가 훨씬 더 7월 달에도 그랬고 이번 장에도 그렇고 이런 기회를 타서 오히려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낫지. 그걸 갖고 안고 있어서 이거 계좌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 예. 그러다가 결국에는 매매도 안 되고 기분도 더럽고 그러면 의욕도 꺾이고 삼중고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에 손절에 관련된 얘기는 아예 그냥 또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예, 여기 없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예, 그냥 뭐 쉬어야죠. 예, 또 주말인데 쉬어야죠. 네, 그래서 한번 기회 되면은 손절에 대한 또 날카로운 또 손절의 방법들 이런 것도 한번 저희 해야 될 게 많네요. 단기 강의도 매매 강의도 한번 해야 되고 손절 강의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축구 강의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는 일단 기존은 한번 밀렸다라고 하더라도 돌아올 수는 있겠다. 근데 그 탄력들 계속 비교하고 외국인들 제일 중요한 거 선물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물은 어차피 다음 주 12월 8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번 주죠. 예,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좀 약간 왜곡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떠나서 외국인들이 현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적어도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는 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시장에 체력들이 없어요. 그러면 따라서 그냥 훅훅 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인데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는 그래도 어차피 나중에 니네들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좀 사줘라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바뀌면은 한국 시장 당연히 사겠죠. 그때 거 미리 땡겨와라. 괜찮다. 뭐 잘해드릴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만약에 계좌를 바라보시면서 외국인들 쪽이 변화가 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더티하게 나온다. 그러면 일단 반등시 비중 줄이시는 전략적으로 가시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종목들은 안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적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래도 짧게 하루 이틀 뭐 아니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내가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맥이라고 그러죠.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이제 돌아가는 자리들을 이 정도 맥. 나 여기까지만 봤어. 근데 주가는 저기까지 갑니다. 에잇 하고 말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은 오늘 수익이 나고 계좌가 끝났는데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주가가 팔았는데 잠깐 그거 한번 볼까요? 어제 말씀드렸던 자랑 아닙니다. 아이고 이거 자랑은 아니고요. 이런 종목들의 특성이 있죠. 애니플러스 어제 말씀드린 종목이었지만 갑니다. 이거를 이게 분봉을 제가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안 나오다 보니까 쭉 갑니다. 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 많이 올랐네.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저런 인간이 있는데 가네. 그러면 이제 따라갔습니다. 따라하는데 저 이렇게 너무 세게 가는데 나 몰라. 한 4,000원대 4,2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나올래. 하고 하는 4,100원대에서 나올래. 근데 주가가 4,400원 쭉 갑니다. 이거 뭐야 이거 잘못 팔았네 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때 따라가시면 안 돼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딱 쓴 자리에서 분출이 나오는 자리에서 거래에 들어가는 자리에서 그거를 한 번 정도 그래도 저 김 대표 좀 주식 좀 치네 그러고 했는데 주가가 더 갔다. 그러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4,400원 이거 상한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거기서 더 따라 사시게 되는 게 아니라 일단 했다가 나는 한 5%만 먹고 나왔다. 5%만 먹고 나와서 일단 딱 보는데 주가가 더 올라서 속은 쓰리죠. 근데 쓰린 게 손해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만 보고 딱 내 계좌에 챙겼고 결국에 딱 보는 동안 오늘도 시장은 밀렸는데 내 계좌는 살아있네. 그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너무 시장에 따라서 뭐 상대적으로 주가가 이만큼 올라오는데 나 거의 고점에 못 팔았어. 아니면 뭐 시장이 다 같이 하락하는데 내 계좌는 왜 너무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어떤 상대적인 관점 쪽으로 주식을 비교하시게 되면 계속 저희가 쓰는 단어가 그거였죠. 포모라든가 아니면 시장보다 내 계좌 수익률을 자꾸 비교하게 되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잘 모아갔던 종목이 진짜 이 종목이 분출할 때가 됐을 때 그때는 시장과 상관없이 움직이게 되면은 뭐 한 두어 달 시장보다 좀 처진 계좌 어떻습니까? 모아간 종목인데요. 이게 분출한다. 그러면 시장과 상관없이 내 계좌 2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 대해서 막 말려서 저희 심리를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지금은 약간 외국인들 쪽에서 경고음이 나온 마당에 지금은 일단 시장을 보면서 좀 어떤 트렌드가 좀 바뀌나. 그래도 지지권이 있다 보니까 돌아서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스탠스가 계속 안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계속 약간 줄여가면서 좀 타이트하게 보시고 종목적으로만 짧게 끝. 이 정도로만 다음 주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 또 선물 옵션 동시반기일이 있기 때문에 시장 출렁출렁 많이 할 겁니다. 거기 너무 쏠리지 마시고 또 대형주는 왔다 갔다 출렁출렁 막 할 텐데 그나마 편안한 중소형주가 진짜 그렇다고 또 중소형주가 편하지는 않아요. 근데 편안할 만한 중소형주를 찾아가는 게 저희 815 머니톡의 손흥민이 해야 될 죄송합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쓰거나 방송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장 얘기들은 뭐 그렇게 들어봐야 뭐 맞추지도 못하고 맨날 드리는 거 시장 얘기는 됐고 종목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렸던 16강 특집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공부 좀 해보고요. 이번 주 말씀드렸던 종목까지 그래서 오늘은 종목 맛집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임 대표님이 그래 너 한번 이거 해봐라 픽 해주셨으면은 저도 픽하고 삐지는 게 아니라 픽을 해야겠죠. 그래서 라이징 스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는 2차 전지다. 뭐 이제 2차 전지가 구성이 되는 거 주식하는 사람 치고 2차 전지 구성에서 뭐뭐 들어가요? 그러면 양극재,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 두루룩 다 나오는 거 이런 거 아시죠? 네. 뭐 발음이 이상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이런 쪽에서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윤곽은 다 알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충전을 해서 리튬 안에 이온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양극재에 있던 이 리튬 이온 전자들이 음극재로 가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전기가 발생해서 그게 전지 이끌어내고 그럼 이게 또 다 방전돼서 음극재 쪽으로 갔다가 이게 다시 충전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과정에서 계속 전기를 생산하는구나. 이게 2차 전지구나. 끝났죠?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또 삼성 SDI, SK온, SK이노베이션 또 자회사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 쪽에서 그것만 보면서 2차 전지 그러네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지금부터는 챙길 게 어차피 이제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증설해 가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좀 그거예요. 아니 중국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는 배터리 3사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더라. 이런 데도 계속 투자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중국은 이제 끝물을 아니죠. 막 이제 자기네 시장과 함께 치고 나가고 있는데 자기네 시장도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흐름과 거기서 나오는 정도까지가 일단 더 밖으로 못 빠져나갈 겁니다. 왜냐면 다들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유럽이 약간 바뀌는 느낌은 드는데 그냥 그렇다고 치고요. 근데 이렇게 딱 나오는 상황 쪽에서 또 다른 대륙 예전처럼 뭐 미국을 바라본다 이런 거 못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로 한 2년 3년 뒤로 가간다. 중국은 이제 클 만큼 컸고요. 더 이상 성장이 안 나옵니다. 근데 한국은 북미 쪽 중심으로 또 유럽도 중심으로 투자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한 거에서 이제 투자 마무리 거기서 이제 막 뽑아져 나온다. 점유율이 역전됩니다.
아마 제 예상으로는 지금 2025년 이후부터는 LG에너지솔루션이 시장 점유율 1위로 갈 겁니다. 네, 그 정도로 강력하게 보이고, 근데 이때가 이제 중요한 게, 만약에 지금 증설해서 투자하는 규모로 보게 되면 SK온이 2위로 갈 수가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SK온이 지금 당면한 과제가, 투자를 하고 또 열심히 이제 배터리 만들어냈는데, 약간 예전에 그 LG에너지솔루션에서 100개 올 때 좀 잘 못 100개, 죄송합니다. 네, 뭐 팩트니까요. 네, 그래서 하여튼간 거기서 기술을 민감하네요. 예, 하여튼간 기술을 가져왔을 때, 네, 어떻게 가져왔는지는 비밀입니다. 네, 근데 가져오면서 나왔던 요 단계에서 수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해서 늘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1기가와트/시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 규모다라고 하는데, 막상 뽑아내게 되면은 네, 5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절반밖에 수율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7, 8천까지 지금 나오는 수율을 보니까 90%가 넘습니다. 그러면 9천 이상으로 계속 뽑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숙제되다 보니까 지금은 SK온은 제가 보기에는 좀 수율 관리가 좀 빨리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확인이 돼야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에 못 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정유 플러스 알파가, 정유도 이제 유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SK온이 너무 수율이 안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런 업체들이 다 같이 가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중소형 단에 있는 종목들도, 와, 우리 큰형님들이 미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셔. 그럼 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무지 많이 하는 쪽이 화학 관련된 섹터들입니다. 지금까지 화학주 하게 되면 저희 나라의 화학주의 일반적인 특징은 그랬습니다. 첫째로는 화학회사다 보니까 가장 좀 잘 나갈 수 있는 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으로, 왜냐면 화학 관련된 우리 업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업력이 꾸준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쪽에 화학업의 달인이야. 우리 화학기호 다 외워. 예전에 화학기호식 외우시던 거 기억나시죠? 네, 저는 깔끔히 잊었습니다. 왜냐? 문송입니다. 네, 문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쪽을 봤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화학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업력이 큰데, 지금 보니까 한때는 또 이런 회사들이 약간 변형시켜 나간 게, 우리 이쪽 사업해야겠어. 왜냐면 대한민국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잘 만들어. 그럼 그쪽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한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서 약간 좀 잘 되면은 분사를 통해서, 분사 이거 좀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여간 사업부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쪽을 잘 대응한 회사도 있고, 아니야, 오늘도 그냥 순수 화학으로 가겠어 라고 하는데, 보다 보니까 또 장이 2차 전지가 펼치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우리 업황과 이쪽 해서, 잠깐만, 야, 다 불러봐봐. 그 현실 실무자를 불러가지고, 야, 우리 사업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그쪽에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맞아져가지고 2차 쪽으로 혹시 또 LG에너지솔루션 찾아가는 거죠. 가서 저희가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은데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침 필요했었는데 좀 해주세요. 돈 좀 필요하세요?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한번 좀 논의 좀 해볼까요? 라고 하기 나오면서, 이제 증설도 사업부 시작하면서 기술력은 있으니까 증설하기 시작하면서, 증설이 어느 정도 돼서 마무리가 이제 되고 이런 배터리 업체 쪽으로 나가기 시작한다. 그게 아마 기조상으로 보게 되면 내년이 그런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증설 끝나고 이제 거의 한 1년 반 동안 증설 끝나고 대량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업체들이 상당 부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종목들의 변화들은, 그러면 이제 실적은 별로 안 좋겠죠. 한 2년 동안은.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약간 시범 생산 나가기 시작하면서,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시범 생산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온 종목들, 요런 거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뽑은 거는 오늘 7종목. 솔직히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주가와 상관없이 저는 이런 쪽으로 약간 어느 정도 약간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보자라고 해서 Rising Star Study, 네, Let's go, 예,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목이 D&T입니다. 이 회사를 보게 되면은 D&T 하게 되면은 원래 LCD, OLED 장비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하던 회사가 이거 가지고 너무 업황이 왔다 갔다 해.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PDP-TV라고 예, 이런 것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OLED 쪽으로 나가겠다라는 쪽으로 하다가 이쪽도 좀 만만치 않아. 그래서 2차전지 쪽에서 레이저로 노칭을 합니다. 노칭이 뭐냐면 이렇게 갈래갈래갈래 찍는 그 찢어서 이제 이거를 뭐라 그러죠? 빗자루처럼 만드는 이런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문성합니다. 네. 혹시나 제가 막히는 쪽이 이제 보고는 봤는데 사진은 보고도 아 이런 거구나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이공계 쪽으로 뭔가 딱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현실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냥 뭐 손짓 발짓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 얘기 드리면 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 쪽 혹시나 궁금하다 그러면은 요즘은 구글링, 네이버링 조금만 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레이저 노칭, 레이저를 활용한 노칭 장비가 되게 단독적인 기술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그러면 너네 좀 노칭에서 좀 친해. 어디 한번 납품해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수주가 이제 서서히 보다 보니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150억 공급 계약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것들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주 초입 국면에 놓인 것을 판단 이거는 예 그냥 뭐 말장난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리포트를 말장난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나오기 시작을 해야 그게 이제 하나씩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수주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게 되면 확인될 때마다 이제 레벨업이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종목에 뭐 매매를 해본 느낌으로는 일정 부분 가게 되면 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추세로 가는 느낌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이런 자리들 있죠. 이런 자리 쪽에서는 강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확인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좀 어떤 추세가 강하지는 않지만 수주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체크하는 단계 같아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확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밀리고. 하지만 성과가 쌓여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PNT 같은 모습이 나중에 지나가게 되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PNT도 한때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한번 움직였던 거 빼고는 어떤 시기적으로 강하죠. 한번 매기 들어올 때가 딱 강하고 약간 매물 나오고 이게 왜냐하면 장비 회사라서 더 그렇습니다. 장비 회사는 고밸류를 받을 수가 없는 기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물 막 들어온다 그래서 와 우리 수주 잘했어라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던 수주가 그러면 또 더 이상으로 수주가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수주가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업황의 사이클과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쭉 들어왔었을 때 들어온 거 가지고 또 약간 주춤주춤해서 그거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새로운 수주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사이클 때문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 주가는 또 바닥으로 가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장비 쪽은 매매를 하실 때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라는 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E&D입니다. E&D 하니까 너무 코리안 발음 같은데 원래는 한 세 글자가 될 수 있었죠. 만약에 본토 발음이다. E&D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 게 뭐냐냐 하게 됐을 때 양극화 물질 전구체 쪽에 대해서 증설이 중요한 게 완료입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제가 알기로 한 6월달, 7월달에 완료가 됐어요. 이제 나옵니다. 그것도 저희가 얘기는 5나노미 요거 치는데요. 네. 와 이거 나노 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입구경 전구체. 네. 입이 작은가 봐요. 네. 근데 뭐 작은 거겠죠. 네. 그래서 전구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놨다.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잡히느냐? E&D 연간으로 봤었을 때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안 나오네요. 이게 리포트에 나왔던 걸 봤는데 네, 분기 실적 왔다 갔다 하는 걸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매출 자체가 확 커지는 걸로 나옵니다. 왜냐면 증설 효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곡차곡 움직이는데 이런 거는 좋아요. 왜냐면 증설이 완료가 돼서 다음을 기대한다. 그러면은 꿀럭꿀럭 움직이다가 확인된다. 그러면은 매출이 이제 아마 4분기 매출 보게 되면 아까 지금 나오는 증설이 완료된 종목 회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증설 완료 공장 완료됐다. 그러면은 이게 시범 생산 끝나고 다음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매출입니다. 매출이 늘어나야 됩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거 가지고 매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따라오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이게 확인되게 되면은 실적과 이제 주가가 성장이 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는 제가 보기엔 초입 국면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주가는 여기까지 올랐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만약에 약간 이격 조정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자리 쪽에서는 이거는 뭐 제 지표지만 여러분들 보시는 뭐 눌림목의 조건 완성되게 되면 이것도 관심 있게 보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아모 그린텍. 네, 아노 아닙니다. 예, 아모입니다. 네, 아모 그린텍이 지금 위치상으로는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네, 근데 거의 비슷하죠. 패턴들이 한참 고생하다가 잠깐만 이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이 아닌데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가 시장과 함께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종목들의 스타일이죠. 아모그린텍은 쉽게 말씀드리면 자성 소재. 제가 예전에 저희가 잠깐 봤던 탈철기, 네, 습식 탈철기, 건식이 아니고 습식 탈철기. 예, 이게 한번 또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어디서 나왔던 얘기였는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성 소재 쪽이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런 쪽에서 글로벌 세 번째 고효율 자성 소재를 개발했다. 이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자성이 있는 물질들은 전기가 자기장을 역할을 하면서 읽어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쪽에 전류가 흐르는 거를 유도를 하면서 설명을 못 하겠어요. 자성을 갖고 있는 쪽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언제 한번 2차 전지 뭐 배터리 아저씨도 가끔 나오시긴 하지만 그분도 보니까 문과시더라고요. 설명하는 게 어떤 좀 이과 쪽에서 이걸 잘 설명해 주면서 사진과 함께 딱딱 해주실 수 있는 분, 815 모니터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 환영이고요. 근데 이런 쪽에서 자성 소재를 개발해서 이건 앞으로 쓸 일이 많습니다. 이걸 지금 테슬라, 리비안, 현대차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고 있는데 매출 비중이 아직 크지 않은 거죠. 그 중에 또 하나 ESS 쪽에서 들어가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BMS죠. 예, 이 시스템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는 부품과 함께 토탈 솔루션으로 기반이 LFP 기반입니다. 저희가 ESS가 한때 삼성 SDI 뭐 LG 화학 그때죠. 예, 했는데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ESS에 대해서 그때 또 왜 이러느냐 그러면서 주가도 조정 많이 받았고 거기다가 화재와 관련된 쪽의 얘기들 나오다 보니까 안정성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그때도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거는 하이니켈계였죠. 근데 이게 지금 LFP 기반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성이 있고 값도 싸고 이게 중국이 잘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중국 쪽에 연관은 있지만 그래도 ESS 쪽에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또 중요한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아모그린텍은 차트 괜찮습니다. 이제 바닥을 살아나는 모습들인 것 같고 다시 한번 눌림목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캠트로스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2차전지 전해액 첨가제 양극용 바인더 국산화를 해서 이제 막 성과가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지금 크게 반응을 안 했죠. 그래서 약간 좀 정체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생각보다 음극재 바인더 쪽에 국산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성과가 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자. 근데 약간 좀 느립니다. 근데 주가가 안 가게 되면 그런가 보다 싶은데 꾸준히 공부하고 체크하게 되면은 수급은 떨어지지가 않네요. 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변화 흐름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탑 머티리얼. 네, 탑 머티리얼. 네, 이쪽을 보게 되면은 어제 많이 움직였어요. 이게 그 인동 첨단 소재 이쪽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이 회사는 기대할 만해요. 기대할 만한데 제가 느끼는 건 딱 하나.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3개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은 한 3개월, 6개월 정도 나오는 그 보호예수 물량 끝나고 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찰은 하고 있는데 아이고 뭐 그냥 번쩍거리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쪽 관련주라고. 근데 이 회사는 특이한 게 시스템 엔지니어링 턴키 방식입니다. 배터리 관련된 쪽이나 아니면 장비를 그러니까 어떤 소재 쪽의 회사들이 와 우리 이런 거 소재 납품하기로 했어. 그런데 야 장비가 필요하잖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은 그때 나타나는 이런 회사들 저희가 할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관련된 회사 그러니까 장비들 딱 오토매틱하게 다 만들어서 그 다음에 키만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나중에 6개월 뒤에 공장 부지에 가서 키만 돌려보세요. 드르륵 돌아가고 공장 돌아가면 오 신기하네. 얼마야? 이러면서 이제 나머지 계약금 외에 지불하는 이런 쪽이면 계속 이런 회사들이 몇몇 회사들이 있습니다. 코인테크나
완전히 턴키 쪽으로 자동화 설비 쪽으로 들어가는 회사들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죠. 근데 거기다가 이 회사의 강점이 차세대 양극재. 아마 이쪽은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NCM으로 출발해서 이제 NCMA라고 하는 알루미늄을 섞어서 들어가는 하이니켈까지 들어가는데 양극재 쪽에서 다음은 차세대 양극재라고 하는 NCM이라고 하는 니켈, 코발트, 망간에서 코발트가 너무 비싸요. 나머지는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코발트 빼자. 예, 코발트 프리. 그리고 또 망간을 올립니다. 망간 리치. 그래서 MNM 초콜릿인데요.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망간을 올리다 보니까 나오는 이제 코발트를 빼고 하는 이 양극재 이쪽에 대해서 상당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이 다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포스코 어디랑 포스텍 어디랑 뭐 다 해서 완료가 됐고 이제 양산 준비를 할 때 뭐 수율 잡는 거나 이런 게 좀 있겠죠. 또 이런 회사가 대량으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혼자 못 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지금 돈이 상장하고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한 1000%? 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좀 자금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게 대세가 되게 되면은 부각이 많이 받겠죠.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쪽도 부각받을 수 있다는 거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밸류를 얼마나 끌고 올라가서 더 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상 실적이 100억 정도인데 지금 시총을 보게 되면은 3천억대가 넘어갑니다. 한 2차전지 치고는 많이 받는 건 아니죠. 근데 장비 치고는 또 많이 받는 겁니다. 되게 애매한데 이쪽을 얼만큼 쳐줄 것인가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요 방향이 만약에 LG에너지 화학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대한 관심이 많다. LG화학도 어차피 양극재 업체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많이 걸겠죠. 이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저기 2차전지 회사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솔브레인 홀딩스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솔브레인은 잘 보는데 솔브레인 홀딩스도 아니 언제 저기까지 올라갔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안 빠지기 시작해요. 이 전액 첨가제가 2차전지 전액이 지금 솔브레인 홀딩스의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과거에 솔브레인만 보고 거기 지분법 그게 다 아닙니다. 자체 매출의 70%까지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그러니까 리드탭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까지 다 합쳐서 70%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거 2차전지 회사인데 2차전지 관련주인데 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 추세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빠지다가 솔브레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다가 이게 바닥을 찍고 돌아가는 과정이 나오는 현상이죠.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체적인 경쟁력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제가 보기에는 한 3만 원대 안착, 중기 저항 때 안착한다. 그 다음부터는 거래가 살고 이게 지금 시총이 얼마죠? 지금 5천억대다 보니까 그 정도 성과에 대해서 많이 재조명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어서 이런 거는 또 관심 있게 보자. 네, 제가 지금 종목들을 중심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7번째 이녹스. 예, 이녹스는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관련된 쪽으로 많이 보시던데 요즘에 또 딱 하고 터나죠. 이 회사에 대해서 TRS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몇 번 얘기가 나왔지만은 주가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번에 자회사 TRS도 얘기가 나오면서 2차전지 음극재용 SI 파우더 SI가 문송이 이런 얘기 드리면 죄송하지만 네, S가 있고 SI가 있죠. 네, 이쪽으로 나가면서 이어지는 새로운 변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SIC까지 있습니다. 네, 규소가 확 커지는 거, S부터 이게 쫙 변하는 거, 이거 한번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SI가 대세라고 합니다. 실리콘이 아니라 탄화 실리콘이라고 그러죠, 이거. 네,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파우더.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러니까 음극재도 이제 실리콘으로 그러니까 흑연에서, 그러니까 천연 흑연에서 인조흑연으로 넘어가다가 실리콘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쭉 나오면서 이제 음극재까지도 바뀌면서 거의 첨가제까지 같이 들어가서 이제 이런 첨가제까지 같이 들어가줘야 특히 파우더 같은 경우는 일종의 첨가제지 않습니까? 첨가제가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일단 충전을 빠르게 하고 거기다가 효율을 잠깐 더 높게 하고 거기다가 또 나중에는 이것까지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선 충전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거 그림은 보는데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게 운송의 한계.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잘 모이게 해서 너무 산티나게 설명을 드린 거 죄송합니다. 네. 뭔가 이렇게 모이게 해서 이쪽에 들어갔을 때 이게 파우더가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예, 그래서 무선 충전과 관련돼서 배터리가 연결시키는 거에 이렇게 맞춰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현타 오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들도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말씀드린 7종목들이 일단 먼저 보시고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술적 차트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종목들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앞으로 얼만큼 지금 성과가 되고 있고 얼만큼 증설을 통해서 내년에 성과가 나올지 그리고 이걸 얼만큼 많이 배터리 회사들이 채택해 줄지 그러면 또 중요한 거는 수주가 얼만큼 나오는지 이런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변화가 됐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이제 문송환 입장에 조금 짧게 보던 트레이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걸 다 알고 머리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에 모르면 이제 벽에다 붙이죠. 난 다음에 봐가면서 근데 익혀는 놔야 됩니다. 그래야 왜냐면은 LG화학에서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쪽을 강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저 어디서 많이 양극용 바인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한번 찾아가게 되면 이 회사였지. 이게 빨리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저장했던 걸 빨리 끌어내는 게 그래서 그거를 또 매매에 대응하는 게 트레이더의 숙제겠죠. 근데 이게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많이 보게 되면 자주 보게 되면 익숙해지는 것처럼. 네. 설명은 제가 못 드려도 사진과 이렇게 이미지가 매치되다 보니까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빨리빨리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에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네. 결국에는 승부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종목이 뭐였지? 이런 종목들이 있었지 하고 봤는데 다른 종목이 가요. 네. 그게 또 하나의 트렌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또 관련주 중에서 회사 별로고 싼 종목들이 가요. 이게 한국 증시의 특성이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 트렌드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묵직한 회사, 묵직하고 성과 내는 회사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왜 그러면 2차전지 라이징 스타를 지금 스터디를 하느냐, 이걸 왜 강조를 드리느냐, 내년도 별거 없습니다. 2차전지는 또 갑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타이밍은 뭐 주춤하거나 다시 또 확산되거나 이런 현상은 있겠죠.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계속 또 추세는 만들어 갈 텐데 그럼 그를 따라갈 만한 회사가 저희는 어디 있을까? 중소형 쪽에서 어디 있을까? 이런 거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원래는 어떤 화학 업종의 애널리스트나 아니면은 화학 쪽 애널리스트가 분석해서 기업 탐방도 갔다 오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어디 단타하는 이제 트레이더가 와가지고 이런 종목들 얘기한다. 예, 물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차원과 질이 다를 겁니다. 이해도도 확실히 다를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게 있다 이걸 알고 약간의 습자지 같은 가벼운 지식을 가지고 매매를 이끌어내는 때는 오히려 얇고 넓은 게 좋습니다. 예, 하나 깊이 파서 나는 그냥 이녹스 가지고 한 5년 묵혔더니 주가가 한 3배 났더라. 해피.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녹스에 대한 모든 솔직히 그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앞에 주차장 가서 차들이 얼만큼 많이 왔다 갔다 하나, 그러니까 제품을 실을 차가 얼만큼 많이 왔다 갔나 그거까지 체크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이번 달은 실적이 좋겠는데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과 함께 좀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찾아간다. 그리고 또 제가 공부할 거를 드린다라는 차원에서 2차전지는 내년에도 빼놓지 말자. 하지만 그를 중소형 주단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도 계속 공부하고 2차전지는 제가 관심도 많고 반도체도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꾸준히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드리는데 이게 바로 사서 대표님 사서 수익 났어요. 이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그거보다 공부를 해서 더 크고 긴 수익으로 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저는 사와디캅 하겠습니다. 맞죠? 이게 땡큐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몇 개 좀 체크를 해보고 오늘 또 파티하러 가야죠. 16강 기념 파티하러 가야 될 거고요. 지금 보니까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글로벌 텍스프리 요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이게 주가가 오르니까 마음에 들지? 아닙니다. 주가 오르기 전에 월요일날 이날 말씀드렸어요.
주가 올라갔으니까 얘기하지.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주가도 과거에 대비해서 많이 밀려와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그렇다고 또 싼 종목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변할 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즉 인바운드 여행객들이 한국에 왔을 때 세금을 환급해 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점적으로 하는 서비스면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건수도 많은 분들이 한국을 온다. 수혜거든요.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변화가 될 수 있는 실적 기반을 마련한다. 한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리오프닝이 열리는 내년 같은 경우는 기대가 좀 더 높다. 한쪽에서 리오프닝에 손꼽는 종목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도 매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저항 나오겠죠. 직전 고점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항은 나오는데, 근데 어이구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사죠? 네, 예, 아직 건너지 마세요. 이 강을 건너지 마십시오. 네, 니마 이 강을 건너면 안 됩니다. 네, 아직은 이쪽은 아니고 살짝 좀 기다렸다가 본격적인 이제 리오프닝 전에 변화 나올 때 그때 한번 좀 만약에 여기서 세게 가게 되면 기대감입니다. 아직 실적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보고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수페타시스는 말씀드렸는데 좀 느려요. 참 회사는 좋은데 가다가 박스권 이번에 돌파하나 싶었더니 잠깐 돌파해주고 또 시장 때문에 주춤합니다. 근데 중요한 단기 지지권은 딱 마련했더라고요. 아직 실망할 땐 이르다. 예, 아직 그냥 다 같이 팔았네요. 뭐 수급 너무 중요한 게 뭐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됐을 때 박스권이 돌파하면서 다음으로 나간다. 이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요즘 보면은 아바타 2가 인기죠. 요건 얘기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얘기는 그냥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 아바타 2 관련돼서 또 이제 펼쳐봐야 될 우리의 XR의 변화. 요거는 또 이런 거 던지시면 또 임 대표님이 덥석 무셔서 어딜 가 빨리 얘기하고 가 그러면서 스케줄 없지 얘기를 하실까봐. 예, 그렇긴 하지만 성대모사가 좀 이상했죠. 예, 장엄한 목소리를 제가 표현하기에는 목이 너무 얇았습니다. 네. 그런데 또 그건 또 한번 기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 중에서 롯데관광개발 요것도 관심 있는 쪽입니다. 리오프닝 쪽에 손꼽히는 종목의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요. 이것도 그렇게 회사가 어렵게 자금 구에다가 만들어 놨으면 이제 손님만 오면 된다. 이걸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때 9,000원대, 만원대에서 나오는 빠른 회복력이나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런 변화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드는데 이때가 9,000원대에서 올라갔을 때가 18,000원대 거의 2배 나왔어요. 이때가. 그래서 이게 거의 그때랑 비슷한 게 그때 나왔던 공매도가 그러니까 이런 때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움직일 때 보니까 공매도가 쉽게 안 나가더라고요. 안 나가고 또 이때 또 늘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2번 걸쳐서 이때 크게 나간 공매도 없고 이때 공매도가 더 많았고. 그러니까 공매도가 약간 큰 줄기로 2번에 걸쳐 지금 갖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놓고 아직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번에는 올라오게 되면 아마 이때 나왔던 게 니네 그래도 아직 중국이 리오프닝 안 했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또 공매도를 쳤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 약간 좀 그래? 라고 하는 생각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들어온다. 다음에 저항이 한 16,000원대까지 중기 저항이 만원대, 13,000원대만 안착하게 되면 16,000원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고 일단 또 흐름들을 맞춰가겠다라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웬만하면은 한 단계 레벨업 돼서 약간 좀 박스권 돌파 하나만 이럴 자리에서 확인되고 어떤 수급 들어오고 그럴 때 사는 게 좋겠지. 좀 올라온 종목 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사지 마세요. 항상 타이밍은 예술의 대상이겠지만은 잘 고려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또 나머지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 이건 무슨 웅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도 주가는 반대로 가는 이런 현상, 이런 거 짜증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건 좋은 대로 가시죠. 네, 그래서 약간 눌림목 나올 거고 변화가 나올지라도 여전히 들어온. 아까 2차전지 만약에 종목들 쭉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뭘 고르냐라고 하게 되면 대표주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대표주하고 그다음에 중소형주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 대표주가 저는 에코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에코프로 괜찮습니다. 에코프로 BM과도 같이 연결이 되면서 안에 있는 자회사를 가지고 충분히 성과를 낸다. 예, 에코프로는 좀 눌림목 들어오거나 웬만한 자리 쪽에서 실망을 그렇게 크게 시키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덜 가는구나, 좀 쉬는구나.
제대로 못 움직이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빼고는 추세 흐름들도 완벽하게 잘 맞춰왔고 꾸준하게 들어오고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때 어떤 임직원 비리 비슷하게 뭐 내부적으로 뭐 앞에 있는 식당 아줌마가 샀다라는 등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참 그때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살짝 부정적으로 봤다가 아니다. 2차전지는 쉽게 꺾이는 게 아니겠다라고 해서 좀 선회하는 과정 쪽에서 혹시 뭐 제 뭐 방송이나 다른 매체 쪽에서 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가지고 에이 뭐 그때는 부정적으로 보더니 언제 또 뷰를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2차전지는 쉽게 꺾는 게 아니란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때 조금 부정적인 뷰로 좀 저에 대한 이미지가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죄송한 거고요. 예, 근데 그때 악보를 많이 봤더라고요. 네, 근데 괜찮습니다. 뭐 제가 잘못했고요. 잘못했지만 방향을 맞춰 가야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보다 보니까 지금 종목 쪽에서 이번 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거 애니플러스는 뭐 그냥 갖고 애니플러스는 더 갈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한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고 다시 적절한 자리가 들어오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예, 그래서 적절한 자리 들어오게 되면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한국도 이 임 대표님한테 버튜버라고 하십니까? 이런 거 물어봤던 것처럼 네, 이게 그러니까 덕후 문화라고 그러죠. 점점 더 확산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왜 줄을 한 시간씩 서가면서 거기 기다리면서 내가 원하는 걸 갖는가 이거에 대한 변화가 같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프라인 샵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런 덕후 관련된 쪽을 네 한번 찾아보시고 어디더라? 저 영등포 어디에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한번 가보려고요. 저도 이런 데서 보니까 진짜 얼마 안 하는 우리 뭐 그냥 저 마트 가서 한 9,000원, 10,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티 한 장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로고가 바뀌었다고 4만 원, 5만 원 합니다. 그런 것도 삽니다. 이제 내가 좋아하게 되면 저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 맨날 똑같은 옷 입고 그냥 그래서 야 너 맨날 그렇게 방송 나가는 사람이 그게 뭐냐 이거 입어 주면 그냥 고마워하고 입고 다니는 사람 이 생각은 절대 못 하겠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근데 요즘에 많이 기부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제 친구들도 그렇고 야, 너 가는데 좀 챙겨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챙겨주는 친구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보답은 주식으로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챙겨주는 거겠죠. 그냥 미안, 이거 갖고 수익 나서 고마워 그런데 말로 하긴 그렇고 그래서 갑자기 뭘 툭 두고 가더라고요. 그냥 입어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거 이렇게 얻어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그냥 애니플러스 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오스템 임플란트 요거는 치과 쪽도 이쪽이다. 치과 쪽도 중국의 뉴오프닝이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터놓는 모습들과 움직이는 모습들 괜찮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개인적으로는 레이가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예, 이게 잘 가면은 쭉 가면서 악셀을 밟으레이 이러면서 가면 참 좋겠죠.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예, 잘 가레이 하고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성과 나오는 거 좀 체크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보니까 또 하나투어까지. 근데 또 요즘 이쪽으로 리오프닝 쪽으로 막 쏠리다 보니까 약간 다른 쪽에 대한 종목들이 약간 좀 처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 그것도 시장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리오프닝 쪽이 좀 강한데 그러면 리오프닝 쪽 강한 것들을 좀 머릿속으로 넣어놓게 이런 거는 좋을 것 같아. 챙겨놓고 하지만 지금은 안 따라가. 그리고 또 시장 흐름들을 맞춰가게 되면 시장이 또 이쪽이 리오프닝이 쉬게 되면 다른 쪽의 섹터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다른 쪽에 움직인 거 나오는 거 보고 이쪽에 좀 쉴 때 이때 들어가겠어 라고 또 타이밍 맞춰보는 것도 저희들의 숙제겠죠. 그런 것도 이용을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 얘기를 더 많이 드렸습니다. 시장은 또 가서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종목 쪽에서 2차전지 이만큼 또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런 것 저런 것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은 약간 또 좀 변곡점이 변곡점이라기보다 약간 좀 경계감이 커지는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또 시장이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변화 확인하시면서 다음 주는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길이죠.
해야 될 거, 봐야 될 거 좀 더 늘어났지만 일정 관련된 것보다 시장의 질이나 시장의 흐름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종목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보시면서 시장 동향들을 체크를 해야 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어떤 12월 달 내년까지 바라보는 시장의 변화들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가 좀 찜찜하다. 외국인들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환율에도 불구하고 뭔가 저렇게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쪽에서 아마 다음 주도 변동성 좀 심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잘 대처하시고 그리고 또 대처하기가 나 또 이거 잘 대처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거는 현금 좀 약간 챙겨놓고 그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또 현금이 더 중요한 겁니다. 종목보다 저는 현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일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모르고 그에 따라서 대응해서 충분히 더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현금의 중요성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 꽉 찬 사람이 더 불안한 거지. 주식은 있다고 하더라도 현금을 좀 충분히 가져가면서 대가는 사람은 또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 하나의 기회로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그냥 축구 재밌었으니까 또 앞으로 한 번 더 대한민국의 축구 응원을 기원하면서 다음 그런데 민재기 팀장님과 임 대표님은 치킨을 쏘시느라고 바쁘겠네요. 이제 한 번 더 치킨 쏘시고 8강 때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다 같이 건국적으로 치킨을 쏠 수 있을 그날까지 8강까지 가지야. 오늘 찐시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